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MI 김세원입니다. 저는 항만연관산업 고도화 방안이라는 연구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항만연관산업은 이제 항만 하역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종들은 이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의 항만 정책은 주로 이제 항만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역업 중심의 이제 정책 추진을 인해 가지고 이런 항만 연관 산업들을 다소 이제 좀 정책적으로는 좀 보살피지 아예 좀 세부적으로 보지 못한 이런 경향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급변하는 해운 항만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항만의 이제 고부가가치 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 항만 연관 산업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의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제 국내 항만 연관 산업을 대상으로 현안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재원하고자 함입니다. 연구 내용은 이제 항만 연관 산업의 이제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경영 현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갖다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바탕으로 이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을 제언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방법은 이제 기업 신용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의 경영 실태를 분석했고 그리고 서브콜에 기반하여 가지고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지고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변화 분석입니다. 이제 연관산업이라고 하는 특히 연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모호함과 그리고 확장성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항만 연관산업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의 연구에서는 이제 항만 연관산업은 저희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송사업법에 근거해 가지고 제2조의 항만운송 사업 중에서 항만 하역업을 제외한 검수 감정 검량 그리고 제3조의 항만운송 관련 사업인 항만용역업, 선용부 공급업, 선박연료 공급업 그리고 선박 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이렇게 8개 업종으로 선정하였고 그 업종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가지고 검수, 검량, 감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항만 연관 산업은 앞에 이제 본성과 이제 항만의 관계 보시다시피 이제 항만의 다양한 곳곳에서 이제 항만 하역과 그 선박의 기원을 지어가는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업종입니다. 대내외 환경 분석을 보자면 일단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항만 물동량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선박 대형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제 이 업종들의 수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이전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라이언스 영향력 강화로 인해 가지고 항만의 서비스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런 시대로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항만 해운 분야는 아니지만 스마트화 촉진과 다른 이제 고용 구조의 변화도 이제 시작되고요. 특히 인력 의존도가 심한 이런 항만 연관 산업들은 이런 스마트화 촉진에 가장 큰 이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화 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선박연료 공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영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항만 연관 산업들은 이제 영세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항만 연관 산업들을 어떤 경영 실태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이제 특히 이제 사업체 수는 97년에 이게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 규모를 봤을 때 이제 모든 업종에서 이제 30인 이하 사업체가 과반 유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박 연료 공급업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수리업 같은 경우에는 과반의 기업이 10인 이하 기업의 중심으로 저희는 영세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요 경영 지표들을 갖다가 확인해 본 결과 물론 평균 매출이나 평균 이익은 이 가운데 이상치가 조금 속해 있어 가지고 좀 부풀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치를 제거하자면 일단 영세성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경영 현황을 추세 역시 최근 3년간을 봤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영세한 업종, 그 사업체지만 이 전체적인 항만 연관 산업을 갖다가 통틀어서 봤을 때는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게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현재까지 실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수 추정의 방식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았을 때는
당년도 2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시 해운업과 비견될 만한 매출액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문제점과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해 보았고요. 선행 연구들이나 아니면 업단체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업종별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고,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인력 수급이라든가 공급 과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항만 종합 서비스업의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신규 진입대 우려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 변화 대응이 미비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자료로 가늠하고요. 그리고 뭐 이때까지 내부적인 업종 내부적인 문제점에 이제 그동안 선행연구이 치중을 했다면, 저희는 과연 이 항만 연관 산업을 이용하는 선사라든가 선박 대리점이라든가 들이 이 업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만족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뭐 서브퀄이라는 정형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속성들을 갖다가 조금 변형을 시켜 가지고 저희는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이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8개 문항을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좀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유형성은 주로 이제 시설이나 아니면 인프라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신뢰성은 이제 정치성과 그리고 이제 안정성, 일관적인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반응성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제 유연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확신성 같은 경우는 안전, 환경, 그리고 사고에 대한 대응 태세, 이 정도를 갖다가 뭐 가늠한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속성별로는 일단 확신성과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면 용역업이나 아니면 선박연료 공급업에서 만족도가 타 업종 대비 다소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문한 김에 이제 타 선진 항만들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항만 연관 산업들이 서비스가 어떤지를 갖다가 이걸 또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뭐 일부는 이제 비슷한 수준 유지하는 이제 업종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다소 이제 해외 선진 항만들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만족도가 제일 높은 항만은 싱가포르 항만이 나왔고요. 그밖에 모든 업종에서 이제 싱가포르 항만과 로테르담 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했던 항만 연관 산업의 업종별 문제점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매칭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이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다양한 문제점과 매칭의 됨을 갖다가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곧 현안 문제들을 해결함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갖다가 제고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다음은 항만 연관 산업의 고도화 방안입니다. 먼저 고도화의 정의는 뭐 다들 모호하지만 어떤 걸 더 낮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저희는 본 연구에서는 이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연관 산업들의 서비스 품질 및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로 보시다시피 이제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전제로 하고 방향을 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경영 환경 개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해 가지고 고도화 방향들을 갖다가 좀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간단히 보자면 시간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선용품 공급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자, 그리고 관세 제도를 개선하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재 대행 규제가 좀 있는데 뭐 싱가포르 항만 이런 사례들을 해가지고 이런 적재 대행 금액 제한을 철폐하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 이제 선용품 공급에 작은 시장에 머물지 말고 해외 진출할 수 있게끔 성장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갖다가 지원을 하자 등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갖다가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컨테이너 수리업입니다. 현재는 주로 이제 컨테이너 수리장들이 터미널 내부에 있어 가지고 이제 동선의 비효율성을 발생하거나 아니면 인력들의 안전성을 갖다가 저하시키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부에 지금 트렌드 같은 자체가 뭐 이제 외부에 많이 이제 이전하는 추세이니까 저희도 이제 외부의 대형 공동 이런 어떤 컨테이너 수리장을 이제 제공을 하자, 조성해서 제공하자 이런 과제들을 제안을 했고요. 선박 수리업 같은 경우는 수리 단지를 조성하고 이제 뭐 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박 수리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 특히 이제 확신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제고하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 정책, 지금 조선업에서는 이 정책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데 선박 수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선업과 달라가지고 조금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항만 용역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선진 항만 같은 거는 일부 이제 스마트 주자비업을 위한 이제 볼라드를 갖다 스마트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선 예약 플랫폼 같은 경우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드론 운송, 특히 소규모 소중량의 이런 화물들은 이제 드론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선박으로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 하려면 또 이제 항만 운송법 안에서의 또 개정도 필요해 가지고 그것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검수 감정 검량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 환경 개선과 자격 시험 완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적정 요율 이게 요율 자체가 굉장히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승률 자체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걸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고를 해야 되고, 이걸 또 인가와 고시를 통해 가지고 계약자 간에 서로 좀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또 개정안을 또 제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선박 연료 공급업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선박 공급선 같은 거는 노후화되고 이런 소형성 중심입니다. 그걸 갖다 현대화해야 되고, 질량 유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2024년부터 이제 국가 보조 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연료 에너지원 확대, 이거는 환경 연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다변화됨에 따라 이런 걸 갖다가 필요로 하는 벙커링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공통 방안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이제 우수기업 인정제를 통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 이제 키울 수 있는 그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훨씬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선박 연관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기업 보증 및 선박 지원도 이제 더 활발해야 되겠다, 이런 금융 지원도 활발히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지원 강화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까 서두에 언급 들었지만 저희 항만연관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제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좀 시행해 가지고 이런 통계 기반도 만들고, 그 통계 기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고 이제 퇴출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제도들도 좀 구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장기적인 좀 과제이지만 모든 연관 산업들이 이제 같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다가 구축하는 것도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입니다. 뭐 이거는 각 정책 대안들은 각 이제 고도화 방안들 안에 이제 다 기술에 놓았었고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추진을 로드맵을 좀 설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이제 실용성과 그리고 신속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중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놓았고요. 그리고 추진 주체들도 물론 해양수산부, 이제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주가 돼야 되겠지만 항만공사라든가 해양진흥공사라든가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 협회들이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항만연관산업의 고도화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